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른의 정영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오전이 붕괴됐습니다. 일단 경계를 해야 되겠죠. 자, 강남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NTMW 강남클럽 정우주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는 점을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북한발 돌발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단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나와야지 큰 대형 악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부터 일단 외인들 수급 동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를 보시면요. 전일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대량 거래 터진 날 종가 개념이 1914 정도 되는데 그 이하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실전 매매에서는요.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순응하다 보면 한 달도 갈 수 있고 일주일도 갈 수 있고 내일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뒷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일단 종합주가지수는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1914가 돌파 지지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조정 대비 현금 비중이 50대 50이고 내일 회복하지 못하면 현금 비중이 70%로 넘어가는 것이 항상 정상입니다. 자, 일단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오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현재 경계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종목별 보시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어떤 종목든지 많이 좀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종합주가 지수 조정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릉선님. 네,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요. 요게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단기는. 그런데 쭉 보시면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는 바로 저번 달에 터졌죠. 그러면 쭉 2년 동안 약 떨어지고 나서 매집이 크게 이루어지고 그거를 돌파를 이번 달 했어요. 방향이 나온 거죠. 이번 달 이게 상승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줄면서 양봉이 직전으로 시그널을 심리가 돌파함에 따라서 이제 상승의 시작으로 5월 달은 미국 경제 정상화 과정으로서 셧다운됐던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월봉의 이런 대량 매집 이후 상승 장악형 양봉은 장기 상승 초기로서 대세 상승의 코스닥 시작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반락이 나올 텐데 4주 동안 연속 올라간 만큼 일시적인 이번 주의 조정은 다음 주 월말 효과와 함께 5월에 대한 미국 셧다운 해결 가능성, 경제 정상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정은 그동안 기다렸던 조정이 드디어 이번 주에 나오는데 이번 주 조정을 저가면서 찬스로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5주선에 대한 이탈이 일시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현금은 조금 늘렸다가 재차 회복되면 다시 한번 늘리는, 그래서 현금을 조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략으로 현금 가지고 비중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100% 주식이 있다. 그럼 반을 줄였다가 다시 돌파하면 재매수해서 비중을 조절하며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주식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지금 현금을 드리는 경계 모드가 아니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이제 북한발 좀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좀 출렁거렸는데요. 일단 막판의 움직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중에 거의 한 5% 가까이 투매가 나오다가 그리고 나서 막판에 밑꼬리가 길게 달고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주식의 이제 악재는 항상 이제 경제적인 이제 직접적인 코로나의 지금 영향이 악재가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악재가 불거지면은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정학적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악재는 아직까지도 김정은 이상설, 건강 이상설이 확인된 부분은 없죠. 그래서 루머로 또 해프닝으로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투심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변곡점이 될 만한 부분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이 렘데시비르가 얼마만큼 이제 임상이 좋게 나오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이제 이 렘데시비르를 만드는 회사인데 차트 지금 바닥권에서 적산병 나오고 대량 거래 시전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치료제 관련주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낙폭이 심했던 바닥에서 IT, 전기차 업종 위주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업종 종목군을 바닥에서 잘 봐야지만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오늘 대량 거래가 시전되면서 막판에 밑골이 길게 올라왔다는 부분, 내일 재차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주 후반 어느 정도 뭐 부정적인 급락에 대비한다라기보다도 다음 주 재차 반등 가능성에 초점 맞추면서 역시 이번 주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이번 주 조정은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격 주표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5월 달에 중국의 양회와 그리고 상반기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 중에 정부에서 있는 만큼 역시 5월 달부터 해서는 중국 쪽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주 이번 주부터 해서 화장품 그리고 특히 엔터 업종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중국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 또 중요한 2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리네님. 네. 우리가 항상 종합주가 지수가 5일선이 깨지거나 종목이 5일선이 깨질 적에는요. 항상 우리가 5대5 경계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날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누구나 전망과 예측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망과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고래기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내동매매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범양건영을 좀 볼까요? 자, 범양건영 상태를 보시면은 어저께입니다.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5일선 지지를 받고 바로 아랫골에 서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저점이 형성이 되었다.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우상향 쌍바닥 패턴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럴 적에 이제 거래가 늘면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추세가 아직 전환된 것도 아니고 대기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관점이고요.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50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행성 지표라는 것이 있죠. 일봉이 5일선을 회복하면 거래가 늘어야 된다. 투자 심리가 50 이상이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가 맞을 적에는 괜찮지만 안 맞을 적에는 반등성으로 보는 겁니다. 상승세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말 그대로 선행성 선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고래방이 이제 하나 둘씩 재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간다라기보다는 행보등락 점진적 상승세에 초점을 맞춰준다. 이럴 적에 저점과 저점 하단 추세 선 자체가 바로 손절 라인대가 되는 것이고 지지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거래가 연속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싱호업 패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선님. 예, 지난주에죠. 지난주에 수요일 날 솔리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G 관련주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미국 증시에서도 뭐 시스코 시스템즈라든가 이런 5 통신주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연도 5G 통신 인프라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 깔리기 때문에 5G 관련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현재 정부의 이번 이제 총선 승리와 함께 공약 정책 1호가 바로 이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에 대한 공약 바로 솔리드가 해당이 될 텐데요. 일단은 통신 3사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항상 관심권에 볼 수 있겠고 양자모 통신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전송 장비 개발했기 때문에 또 이 양자모 통신 관련주를 볼 수 있겠고요. 총선 정책 1호의 무선 와이파이망 구축의 수혜지대주로서 관심권에 볼 수 있겠고 또한 솔리드와 이 KT 세계 최초 개방형 28GHz의 대역 5G 빔포밍 기지국 개발했다 해서 이 28GHz가 보통 우리가 꿈 같은 속도, 5G의 속도거든요. 3GHz 쪽이 아닌 28GHz가 우리가 그동안에 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꿈 같은 속도의 빠른 속도를 원하는 이
이런 그 통신 속도가 바로 28GHz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VR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시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에 대한 솔리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봉상 장기적으로 이제 요 수개월 동안 횡보를 이제 돌파하면서 월봉상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19년도 거래가 실려져 있는 장대 양봉의 절반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장기적 방향을 위로 잡아놓은 상태로 현재 5주선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을 잘 타고 있죠. 아직까지는 천양봉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요 20주선에 대한 지수 속에서는 상투, 약세 신호 혹은 저항권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가의 뭐 하락은 뭐 있긴 있겠지만 유럽가 하락보다도 일단 전기차 관련주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가 항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도 유가는 하락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도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도 큰 문제가 없이 1분기 매출 최고 실적이 달성이 되는 것처럼 일단 전기차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 리튬 2차 전지 산업은 리튬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환경 산업 부분에서는 이제 대기 오염 및 대기 오염 방지 및 사후 처리 부분에서 이제 특화된 기업으로서 환경 오염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NC의 양극 소재 세계 2위 캐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큰 기업이지 뭐 작은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전기차 시대에서 2차 전지 소재 분야는 어차피 성장성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성을 봤을 때 차트의 위치도 2년 동안 주가는 하락했지만 18년도의 실적보다 지금이 더 예상 실적이 더 좋습니다. 실적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된다면 퍼가 9 정도밖에 되지 않죠. PBR 1.65로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매년 그 19년도부터 이번 연도는 약 2배의 예상 실적, 내년도 역시 실적이 이렇게 2배씩 늘어난다는 자체는 설사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상 실적이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추이 자체가 가파른 성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조종시마다 매수의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최소한 역시 5주 이평선에 대한 지수 속에서는 추가적 상승을 염두에 두며 신규 매수 처음에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조정을 틈타서 저가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 좀 두 종목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이 나왔지만 뭐 예전에 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증시가 대폭락 나오고 증시가 꺾이지 않았죠. 그만큼 이제 정치적인 우려감, 이런 지정학적 우려감은 대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출렁거리고 내려올 때는 일단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일단 반도체 쪽 종목 하나 먼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DI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DI 대표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전문 업체 중에 하나죠. 일단 이 기업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바닥권에서 외바닥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하단 추세를 지지받고 쓰리바닥 패턴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 3,000원대 중반대에서 최대 주주가 올해 1분기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일단은 거의 한 몇십억 가까이 최대 주주가 추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 89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들어오죠. 일단 아직 4분의 1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바닥권에서 자사주 매입 대규모로 들어오고 회장 같은 경우가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수급은 좋다. 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최대 주주가 또 장내 매수세만 들어온 것도 아니죠. 두 개가 결합됐습니다. 그만큼 좋은 거죠.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부터 5개월 평선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데 일단 1분기에 삼성전자 이제 수주 확대와 함께 아마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전반적으로 1분기에는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는 전반적으로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1분기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반도체 장비나 부품 업종들이 좀 더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DI 같은 경우
하단 추세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관점에서 저 위에 721선이 4,200원대가 있죠. 중기적인 관점에선 그 부분까지 목표치를 잡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는 뭐 최대 주주가 3,000원대 중반, 3,500원대 부근에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10억 이상 대량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3,000원 중반대까지는 일단은 추가 반등을 또 노려보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선 단기는 이 하단 추세 부근 지지권이지만 중기는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또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I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 반도체 기업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 제가 소프트센 1,200원대에서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기업인데요. 그 이유가 3,000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200억 이상 들어서 인수를 한 기업이죠. 일단 중국계, 홍콩계 투자회사에서 인수를 한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빅데이터 또 전문 업체 중에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일단 사내이사 같은 경우 이제 텐센트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바이두 창립 멤버가 이 회사 이사로 선임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텐클라우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텐센트 시장에 진출한다,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죠. 대표적인 또 스마트 시티, 중국의 스마트 교육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 하단 추세 부근이 지지권이고요. 일단 상단 추세 저항권 2,200원대, 그 다음 저항권은 3,100원대가 있죠. 3,000원대가 최대 주주가 인수한 단가죠. 그래서 중장기는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센 이제 막 721선 부근을 돌파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선 지지권 역시 21선 부근 1,500원대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MTNW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1,500원대, 1,600원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일단 한 템포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일선 이탈되는지 추가 반등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방향에 초점 맞추면서 역시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또 매매 전략이 양호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영역 쇼크 나오지 않은 기업들 그런 종목군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역시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주 같은 역시 경기 민감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전략 또 유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세력들 매수 단가 이하에 있을 때 그럴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소님. 네.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에코프로 솔리드 같은 경우 5G 2000지 주가의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잘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고요. 두 종목 더 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모트렉스와 바로 이제 우원개발 설명드릴 텐데요. 저번 한 주 그 화요일 날 설명드렸던 그 종목들이 일주일 정도의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상승 흐름을 잘 탔습니다.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도 이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간 모습을 보였는데 약 한 10% 정도 되나 꽤 오래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쪽의 종목은 우버가 주봉이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중장기 상승 흐름에 이미 진입이 됐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납품에 따라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필요한 ADS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로 관심도를 볼 수 있는데 항상 신저가 속에서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 본격적 상승 시작이다. 이번 달 20%까지 올라가면서 역시 터트리고 매집하고 올라가니까 상승이 나타나죠. 지금도 20개월 이평선 위에서는 상승을 바라보시고 20개월 이평선 아래서는 일시적인 주봉상 눌림목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 재차 다시 터닝할 때 20개월 이평선 돌파할 때는 지금 딱 걸쳐 있으니까 여길 기준 가지고 상승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우원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OC 관련해서 앞으로 사회 간접점으로 된 투자와 함께 경기 부양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관련주의 중소형 건설주 우원개발 바로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항상 바라봐야겠죠. 이번 출렁일 때 방금 22선 터치할 때 오늘이죠. 오늘 출렁일 때 22선 기준을 가지고 매수하고 깨지면 팔았다가 회복되면 재매수하는
대응을 하는 기준가를 가지고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가면 잘 잡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약세봉 나올 때까지 22선 매매하다가 주가가 훅 급등하면 그때는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그때는 22선 붕괴 후에는 늦으니까 5위선 가지고 하시다가 중간에 매도는 붕괴 후에 매도하는 것이 아닌 올라가다가 이 지표들이 과열권에 들어갈 때 혹은 약세 신호가 나올 때 혹은 이렇게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뭐 전고점 부분에 왔을 때 매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항권 혹은 약세 신호, 지표 과열권 아니면 완전히 붕괴된 거 확인하고 매도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시 자체가 이번 주에 조정의 매집이기 때문에 지금 좀 스윙 투자 개념에서 천천히 좀 스윙 그 MACD 오실레이터라든가 파라볼릭의 상승의 전환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짧게보다는 좀 중기 스윙 관점에서 꾸준한 매매를 약세 시험 나올 때까지 이어가는 것도 괜찮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자, 저는 현대 로템을 좀 볼까요? 요즘에 보면은 대북 테마주, 뭐 철도 테마라든가 무슨 뭐 관광 테마라든가 급등 급락을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낙폭 과대해서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막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로템 보시면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3박자가 잘 맞습니다. 여기서 실적이나 재료나 테마는 이런 거는 참고만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느냐, 방향성으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그리고 저항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평상시 저항대는요. 항상 첫 번째는 이전 고점 또는 이 대기 매물대를 보세요. 이 대기 매물대로 하는 경우는 그냥 절대 안 갑니다. 어떤 큰 호재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점상한가 아니면 뭐 급등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어도 항상 설을 해가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약세 신호가 나왔죠. 이럴 적에 5일선이 20일선, 60일선 정빌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승 초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안 가고 반락하면 저가 매수.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내려오면 매수권이요. 17,000원, 18,000원서부터는 매도권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종목이나 다 정해져 있어요. 매도권이 정해져 있고 매수권이 정해져 있고 지금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는 늘고 있지만 쫓아가면 약세이기 때문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이상 2만 원 기준 올라가면 매도요. 조정받을 적에 15,000원 내려오면 매수요. 그러니까 한 템포 기다려야 되겠죠, 매수.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 우리가 추격 매수 하지 말고요. 이 대기물물 때 소화를 잘 해주는가 잘 보시기 바라고 또 주봉 상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연속 올라와 있죠. 이 연속해서 5주째는 항상 중기적 관점에서 병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지금 일단 제가 8시부터 MTNW 이제 검색하셔가지고요. 공개 방송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이제 내일장 또 대응 전략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8시부터 지금 MTNW 검색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노란톡 MTNW 공명정주 검색 후 무료 입장이 또 가능합니다. 노란톡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스닥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만 대응한다라고 하면 5월달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8시부터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크 선님. 예, 지수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제는 점차 코로나에 대한 소멸 종료 가능성에 초점 맞추면서 일단은 경기가 이제 정상화 간다면은 정상화 쪽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종시마다 매수의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란톡 MTMW 강남크에서 오시게 되면 무료로 많은 정보 드렸으니까 오늘 제가 특별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무료 카톡, 무료 노란톡 오시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한 여러 가지 급등주 다음날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내일 특별하게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틀 동안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장이 막 열릴 때 리얼하게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꼭 장중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린님. 네. 자, 절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단기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